성공 창업 바로가기. 스타트업과 기업. 2. 스타트업의 케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은 두 번째 시간 스타트업의 개요에 대한 내용인데요.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번 단원에서 학습하실 내용은 스타트업의 특성과 스타트업의 필요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학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업의 특성입니다. 스타트업은 크게 세 가지 특성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불확실성, 문제 해결 역량, 로켓 성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자, 아마 이 단어만 들으셔도 그래, 스타트업이 이런 맛에 하는 거지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처럼 스타트업 특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부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입니다. 스타트업은 극도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정부나 대기업도 극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상하고 만든다면 스타트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에서 사내 벤처를 육성하고 또 신규 서비스 런칭팀을 구성하는데 이것도 스타트업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 스타트업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특성은 확실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불확실성에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 혹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출해내고 만들어내고 결과를 뽑아내는 게 스타트업입니다. 꼭 대기업 혹은 정부 이렇게 안정된 조직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이 아니다라고 그냥 결정 내릴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극도의 불확실성 혹은 극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것도 스타트업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런 우리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경제 상황들이 매우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안정된 직장 혹은 안정된 사업군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연유로 해서 뭐 밑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대기업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내 벤처 그룹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돈도 대주고 창업에 관심 있는 좋은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다시 한번 니네가 벤처를 한번 꾸며봐라 혹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봐라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 그 멤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 모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지금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 아시고 있는 지금 뭐 삼성이라던가 LG라던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사내 벤처 그룹들이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인데요. 스타트업은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미래에 대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을 곧 의미하고 있는데요. 유니콘 스타트업인 와비파커라는 그 기업은요. 고객들에게 마음에 드는 5개의 제품을 고르게 하여 택배를 보내준 다음에 고객들이 직접 안경을 착용을 해보고 최종으로 원하는 제품을 결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와비파커의 이익은 급상승했고 기업 가치는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와비파커에 대한 그 약간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스타트업이 창업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 지원을 하는 국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계획서를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사용하는 그 사업 계획서가 어떤 방식이죠? PSST 방식이에요. 그렇죠. 프로블럼, 솔루션, 스케일업, 그 다음 팀 빌딩,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블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혹은 내가 이런 직업에서 일을 하는데 혹은 내가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데 야, 요런 문제 해결하면 괜찮겠다. 이런 문제점은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닐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스타트업이 곧 시작이 된다. 혹은 스타트업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본문에서 지금 화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와비파커라는 그 스타트업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안경을 판매하는 그런 건데, 그런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안경이라는 것은 물론 저도 이제 안경 착용자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구매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안경을 썼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 거냐라는 것은 물론 뭐 그래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착용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그림은 어느 정도의 이미지인지는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실제 착용을 하고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 5개를 보내주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셔라 라는 부분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됐는데,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고 나서 이익이 급상승했고요. 그 이후에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그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에 옮겼고 그 옮긴 것이 우리의 생활에 어려운 부분,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해줘서 기업도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을 보시면 로켓 성장인데요. 스타트업은 반복과 확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데,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일회성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니즈, 요구에 맞춰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또한 확장이 가능해야 성공을 이끌 수 있고요. 급격하게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실행하는 그런 기업이 곧 스타트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로켓 성장, 빠른 속도로 거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뒷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 부분에 가시면은 이것을 하나의 단원으로 혹은 하나의 과목으로 묶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쓰는 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보시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인데,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거대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적용이 되는 사용자들, 고객이 얼마나 될런지,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결정하기는 어렵죠. 물론 대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A사에서 뭐 과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희망 소비자가가 딱 나오죠. 그래서 그 가격에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사실 그렇게 나오는 제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이 한 번 나올 때마다 계속 업버전이 될 수 있고, 그러다가 고객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해서 딱 그 타이밍이 맞았을 때는 대폭적으로 서비스라던가 제품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생각지도 못하게 빠르고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보시면 아마 뭐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우리 여기 어때라던가 이런 플랫폼 사업들이 솔직히 예전에도 우리 음식을 다 먹었었습니다. 뭐 중국 음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 그냥 가게에 전화하면 치킨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배달을 해 주셨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그 배달을 해주는 업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하나의 큰 사업군으로 등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동네에서 배달 많이 하는 중국집 같은 데 가보시면 예전에 전화기 막 여러 대의 전화기를 놓고 주문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대체가 되면서 여기서는 좀 더 이제 열심히 이제 하는 제품을 제공해 드리는 그렇게 이제 바뀌긴 했었지만, 물론 거기서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누어지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스타트업이 등장을 함으로써 우리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그만큼의 사업도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도 살펴보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스타트업의 필요 요건, 여러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스타트업의 필요 요건입니다. 처음에는 스피드, 유연성, 혁신, 창조성, 자발성, 파트너십. 자, 여러분 이 단어들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러시죠? 자,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 스피드예요.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업보다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과 사업 진행이 가능해요. 일단은 조직 자체가 굉장히 가볍죠. 인원이 많지도 않고 또 생각했던 것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업보다는 의사결정도 빠르고 사업 진행도 빠릅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연성은 자,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물론 창업을 할 때, 스타트업을 창업을 할 때, 아, 이런 일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결정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무조건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업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고객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 또 고객들이 해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은 아, 그래, 고객들은 빨간색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빨간색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결론은 고객들을 좋아했던 것은 빨간색이 아니라 매운맛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매운맛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색깔과 맛을 비교해 드리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린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일정하게 하나만 정해진 걸 열심히 땅만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다가 야 이걸 땅을 판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나온 흙으로 뭐를 만들자라고 하면 땅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을 파다가 나온 흙이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스타트업에서 필요적으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유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은 혁신인데요. 혁신 중요하죠. 기존에 정형화된 각종 과정 및 관리 등을 한꺼번에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환경 및 방법 등을 도입을 하는 게 혁신입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은 물론 점진적인 혁신도 있겠죠. 그걸 발전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대부분 한 번에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완전히 바꾸어 나가는 판을 뒤집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혁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혹은 가장 큰 요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처럼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한 번에 밀고 나가보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최소 기능 제품, MVP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갖고 있으면 물건을 내보내는 거고 그렇게 보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괜찮네. 그 대신 요거보다 저런 기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 기능도 추가해서 나올 거예요 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성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가능성을 더 볼 수 있는 것이 혁신의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창조성입니다. 스타트업 자체가 창조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기존에 없던 것들,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창조성은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은 자발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스타트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실질적으로 누가 이거 했어요, 이거 하세요 라고 해서 따르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타트업을 구성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에 따르는 것보다 스스로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자발적인 태도가 필요하고요. 또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늘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스타트업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그런 인재들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입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큰 조직들이 아니에요. 두세 명, 많아야 네다섯 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 경우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굳건한 파트너십은 매우 큰 자산입니다. 필요한 업무를 그때그때 적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파트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특히나
뭐 새로운 제품, 서비스, 기존에 없던 거, 문제 해결을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랑 같은 스타트업으로 운영을 하거나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들은 인적 네트워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 혹은 이 인적 네트워크는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이것을 뭐 인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융복합 사업을 한다던가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프로젝트 단위의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브랜드를 같이 사용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에 대한 이 파트너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께서 아마 지금 새로운 스타트업을 아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기존에 알고 계셨던 그런 이 친구분들 혹은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이제 유대 관계도 잘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을 성공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살펴보시면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금과 마케팅, 경영 관리와 연구 개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금입니다. 자금은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의 지속적인 자금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스타트업에서의 자금은 물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시작하자마자 큰 매출 혹은 수익을 얻으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쉽지 않죠. 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초기 창업, 중기 해서 3년, 7년까지는 보통 초기 창업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까지는 완전히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누군가가 자본적으로 좀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게 투자가 되겠죠.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우리 기업이 해나가야 될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이 필요한데, 꾸준하게 들어가는 자금이 소요될 수 있는 자금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자금이 엄청나게 이제 지속적인 자금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이제 판매 단계에서 마케팅을 통한 기업의 확장이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의 서비스라든가 제품이 준비가 되고 계속적인 마케팅이 일어나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제품 개발도 하겠지만 어쨌든 제품 혹은 서비스의 판매는 마케팅과 직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전반적인 경영자의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도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연구 개발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제품이라던가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연구 개발이고 새로운 아이템의 창출이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 마케팅, 경영 관리, 연구 개발이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자금, 마케팅, 경영관리, 그리고 연구개발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한 뼘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자금이에요. 자금은 투자를 받는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보시면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가 있을 거고요. 해외 벤처 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엔젤 투자, 국부 펀딩은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거가 되겠죠. 이런 것을 유치해서 창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VC라고 이야기하는 벤처 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 거예요, 혹은 어떠한 기업을 창업을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적은 금액이지만 여러 명이 같이 투자를 해주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요. 엔젤 투자 혹은 국가가지 등을 유치해서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VC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들은 창업한 지 한 3년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수익이 나오는 데에서 스케일업,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모델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벤처 캐피탈들은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전에는 엑셀러레이터라던가 엔젤 투자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초기 창업, 예비 창업, 뭐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이 국가 지원 사업들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번엔 마케팅인데요. 마케팅은 뭐 마케팅 전략이 있겠고요. 구매자의 피드백에 대한 내용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계신데,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을 그냥 우리가 보통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이걸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 피드백이 있는데, 뭐 우리 이제 요즘에 SNS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게시판 또는 SNS 등을 이용해서 구매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추후에 아이템 개발에 적용하는 것. 그거 이제 아마 여러분도 뭐 다 그런 경험 해보셨겠지만,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시는 경우에 게시판에 있는 구매 후기 같은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인플루언서라는 분들이 뭐 블로그에 그런 후기를 올려서 그런 걸로 이제 마케팅을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후기라던가 SNS에서 올라오는 구매평 혹은 사용 후기들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제품 혹은 우리 서비스에 꼭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시 담아서 좀 더 다음 서비스 혹은 제품이 출시가 될 때는 한 단계 더 올라간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은 경영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경영자의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영자의 경영학적인 전문성, 창업의 경험,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능력, 기업가로서의 소신 등 이런 기업가 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그 경영자의 능력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뭐 자금도 그렇고 뭐 마케팅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이 스타트업도 그렇고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혹은 우리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런 것들은 다 경영자의 능력이고요. 또 하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린 내용처럼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이 능력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꼭 반드시 뭐 공부를 많이 해서만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또 뭐 경험만 많다고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때그때 겪는 그런 경험이라던가 그런 뭐 그때그때 이제 공부하시는 그런 이제 뭐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 정리도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내가 필요하고 조금 이렇게 뭐가 부족하라고 그랬을 때는 나를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자문해 줄 수 있는, 앞에서 보시면 이 파트너십이라던가 네트워킹에 해당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같이 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문 그룹도 갖추고 계신 게 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은 보시면 연구개발, R&D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연구개발에서는 뭐 아이디어, 개발 전략, R&D 시설 혹은 기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좋겠다. 더불어서 개발 전략이네요. 기관별 기술 개발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더 나은 제품을 양산할 수 있게 해야 될 거고요. 또 R&D 시설 기반에서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 시설 및 최근 융복합 형태의 컨소시엄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있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 개발은 끊임없이 지속 가능한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개발 전략, R&D 시설과 기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공을 하는데,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앞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오늘 학습하신 내용은 스타트업의 개요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연결을 해서 그 다음 뭐 스타트업의 사례 혹은 뭐 기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스타트업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